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든 이야기입니다. 지난밤 우리는 거친 파도를 잠재우며 바다의 신이 된 문무왕의 숭고한 맹세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밤은 그 굳건한 토대 위에서 활짝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성덕왕의 시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쟁의 함성이 멈추고 서라벌의 밤거리에 평화로운 등불이 별처럼 이어지던 때, 백성들은 풍요를 노래하고 왕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진정한 태평성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삼국사기 제8권은 위대한 정복의 기록이 아닌 가장 따뜻하고 찬란했던 평화의 기록입니다. 하루 동안 긴장했던 마음은 이제 모두 내려놓으세요. 1000년 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달빛이 오늘 밤 여러분의 곁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숙면을 돕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져 편안한 밤의 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이제 깊은 숨을 내쉬고 평화로운 고대 왕국의 밤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즉위년 신문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정명이며 자는 일초이다. 문무대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자이왕후 또는 정이왕후이고 왕비는 김씨이니 소판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였을 때 맞아들였는데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고 후에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켜 연좌되어 궁에서 쫓겨났다. 문무왕 5년에 태자로 책봉되었으며 이때 이르러 왕위를 계승하였다. 당 고종이 사신을 보내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선왕의 관작을 그대로 잇게 하였다. 8월 서불한 진복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8일 소판 김음돌,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이 반역을 꾀하다가 복주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13일 보덕왕이 사신 소영수덕계를 보내 역적을 평정한 것을 축하하였다. 16일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은 옛 성인의 좋은 규범이요 죄 있는 자를 베는 것은 선왕의 훌륭한 법전이다. 과인이 변변치 못한 몸과 덕으로 거룩한 업을 이어받아 먹는 것도 있고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여러 신하와 더불어 나라를 편안히 하려 하였다. 어찌 상복을 입고 있는 기간에 서울에서 반란이 일어날 줄 생각이나 했겠는가? 적이 우두머리인 흠돌, 흥원, 진공 등은 재주가 있어서 벼슬에 나아간 것이 아니요 직책이 실제로 은혜를 입어 오른 것인데 처음과 끝을 삼가 부귀를 보전하지 못하고 불임불에 뿌렴 부의하여 복을 짓지 않고 위세만 부리며 관료들을 업신여기고 위아래를 속이며 능멸하였다. 근래에는 그 만족할 줄 모르는 뜻을 부리고 포악한 마음을 멋대로 하여 흉악하고 간사한 자들을 불러들이고 궁궐의 근수들과 결탁하여 화가 안팎으로 통하고 악한 자들이 서로 도와 날짜를 정해 반역을 행하려 하였다. 과인이 위로는 천지의 도움을 받고 아래로는 종묘의 영령을 입어 흠돌 등의 악이 쌓이고 죄가 가득 차 그 음모가 드러났다. 이는 사람과 신이 함께 벌일 바요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못할 바로서 의를 범하고 풍속을 상하게 함이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이에 군사들을 모아 흉악한 무리, 올빼미와 범 같은 자들을 없애고자 하니 혹은 산골짜기로 도망하고 혹은 대궐들로 항복해 왔으나 가지를 찾고 잎을 뒤져 모두 베어 죽였다. 3, 4일 사이에 우두머리들이 모두 소탕되었다. 일이 부득이하여 사인비와 백성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근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어찌 아침 저녁으로 잊겠는가? 이제 요망한 무리가 깨끗이 소탕되어 멀고 가까운 곳에 근심이 없어졌으니 소집했던 병마는 마땅히 속히 돌려보내고 사방에 포고하여 이 뜻을 알게 하라. 28일 이창 군관을 베고 교서를 내려 말하였다. 윗사람을 섬기는 규범은 충성을 다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벼슬에 있는 의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병부령 이찬 군관은 반열의 차례에 따라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잘못을 바로잡고 빠진 것을 기워 조정을 위해 깨끗한 절개를 바치지 못하고 명을 받아 몸을 잇고 사직에 붉은 정성을 표하지 못하였다. 이에 역적 신하 흠돌 등과 교섭하여 그 반역 사실을 알고도 일찍이 고발하지 않았다. 이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없고 다시 공을 따르는 뜻이 끊어졌으니 어찌 거듭 재상의 자리에 있어 법을 어지럽히고 더럽히게 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과 함께 벌여 뒷사람을 징계하노라. 군관과 적자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원근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하라. 겨울 10월
시위감을 없애고 장군 6명을 두었다. 봄 1월, 왕이 친히 신궁에 제사 지내고 크게 사면하였다. 여름 4월, 위와부령 2명을 두어 인재를 선거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5월, 태백성이 달을 침범하였다. 6월, 국학을 세우고 경 1명을 두었으며 또 공장 부감 1명과 채정감 1명을 두었다. 봄 2월, 순지를 중시로 삼았다. 일길찬 김의문의 어린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다. 먼저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대아찬 지상으로 하여금 납치하게 하였는데 예물로 보낸 패백이 15수레, 쌀, 술, 기름, 꿀, 간장, 된장, 포젓가리 135수레, 벼가 150수레였다. 여름 4월 평지에 눈이 한자나 내렸다. 5월 7일 이찬 문영과 개원을 그 집에 보내 부인으로 책봉하였다. 이날 묘시에 파진찬 대상 손문, 아찬 좌야 길숙 등을 보내 각각 아내와 양부, 사량부에 높아 각 40명을 데리고 가서 맞아오게 하였다. 부인이 수레를 타고 좌우에서 시종하는데 관인과 부녀자들이 매우 성대하였다. 왕궁 북문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려 대궐로 들어갔다. 겨울 10월 보덕왕 안승을 불러 소판으로 삼고 김씨성을 하사하였으며 서울주에 머물게 하였다. 좋은 집과 밭을 내려주었다. 혜성이 오거성 자리에 나타났다. 효소왕 즉위년. 효소왕 또는 효조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이홍이고 혹은 공이라고도 한다. 신문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김씨 신목왕후로 일길찬 김흠운 일설의 의운의 딸이다. 당나라 측천무후가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 지냈으며 이어 왕을 책봉하여 신라왕 보국대장군, 행좌표도 이대장군 계림주도 도구로 삼았다. 좌우 이방부를 고쳐 좌우 이방부로 하였으니 이리자가 왕의 이름을 범하기 때문이었다. 8월 대하찬 원선을 중시로 삼았다. 고승 도증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천문도를 바쳤다. 3년 봄 1월 친히 신궁에 제사 지내고 크게 사면하였다. 문영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김인문이 당나라에서 죽으니 나이 66세였다. 겨울 송악과 우잠 2성을 쌓았다. 자월을 정월로 삼았다. 개원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겨울 10월 서울 경주에 지진이 있었다. 중시 원선이 늙어서 물러났다. 서씨와 남씨 2시장을 두었다. 봄 1월 이찬 당원을 중시로 삼았다. 여름 4월 나라 서쪽에 가뭄이 들었다. 가을 7월 완산주에서 훌륭한 벼를 바쳤는데 다른 일항에서 난 벼 이삭이 합쳐진 것이었다. 9월 임해전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봄 1월 이찬채원을 우두주 총관으로 삼았다. 2월 서울에 지진이 나고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꺾였다. 중시 당원이 늙어서 물러나고 대하찬 순원이 중시가 되었다. 3월 일본국 사신이 오자 왕이 숭례전에서 접견하였다. 가을 7월 서울에 큰 물이 졌다. 봄 2월 흰 기운이 하늘을 가로지르고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가을 7월 동해물이 핏빛으로 변했다가 5일 만에 다시 옛날처럼 되었다. 9월 동해물이 저절로 부딪혀 소리가 왕도까지 들렸다. 병기고 안에 북과 나팔이 저절로 울렸다. 신촌 사람 미힐이 황금 한 덩어리를 얻었는데 무게가 100푼이었다. 이를 바치니 남변 제일의 벼슬을 주고 벼 100석을 하사하였다. 다시 1월을 정월로 삼았다. 여름 5월 이찬 경영현이 반란을 꾀하다가 복주되었다. 중시 순원이 연좌되어 파면되었다. 6월 세성이 달에 들어갔다. 봄 2월 해성이 달에 들어갔다. 여름 5월 영암 태수 일길찬 제일이 공을 배반하고 사사로움을 도모하여 곤장 100대를 치고 섬으로 유배 보냈다. 가을 7월 왕이 붕어하였다. 시호를 효조라 하고 망덕사 동쪽에 장사 지냈다. 구당서를 보면 장안 2년에 이홍이 죽었다라고 하였고 여러 고기에는 이민년 7월 27일에 죽었다라고 하였는데 자칫 통감에서 대족 3년에 죽었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즉위년 성덕왕이 즉위하였다. 이름은 흥광이고 본명은 용기인데 당 현종의 이름과 같아
선천연간에 고쳤다. 당서에는 김지성이라 하였다. 신문왕의 둘째 아들이며 효소왕의 친동생이다. 효소왕이 죽고 아들이 없자 국인들이 그를 세웠다. 당나라 측천무후가 효소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애도식을 거행하고 2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였으며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위로하며 왕을 신라왕으로 책봉하고 형의 장군 및 도독의 호칭을 그대로 있게 하였다. 9월 크게 사면하였다. 문무관작을 한 등급씩 올려주고 모든 주군의 1년치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 아찬 원운을 중시로 삼았다. 겨울 10월 삼량주에서 상수리가 밤으로 변했다. 봄 1월 왕이 친히 신궁에서 제사 지냈다. 당나라의 사신을 들여보내 조공을 바쳤다. 가을 7월 영묘사에 불이 났다. 경주에 큰 물이 져서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중시 원운이 물러나자 아찬 원문을 중시로 삼았다. 일본국 사신이 이르렀는데 모두 204명이었다. 아찬 김사양을 당나라에 보내 입조하게 하였다. 년 봄 1월 웅천주에서 금지 버섯을 바쳤다. 3월 당나라에 들어갔던 김사양이 돌아와 최승왕경을 바쳤다. 여름 5월 납승불령 소판 김원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봄 1월 중시 원문이 죽어 아찬 신정을 중시로 삼았다. 3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5월 가뭄이 들었다. 가을 8월 노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내려주었다. 9월 교서를 내려 살생을 금지하였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겨울 10월 나라 동쪽 주군에 기근이 들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므로 사신을 보내 구휼하였다. 봄 1월 이찬 인품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국내에 기근이 들어 창고를 열어 진율하였다. 3월 뭇별들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여름 4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가을 8월 중시 신정이 병으로 면직되어 대아참 문량을 중시로 삼았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곡식이 여물지 않았다. 겨울 10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12월 크게 사면하였다. 봄 1월 백성들이 굶어 죽는 자가 많아 사람들에게 하루에 조 3대씩을 7월까지 주었다. 2월 크게 사면하였다. 백성들에게 오곡종자를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겨울 1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7년 봄 1월 사벌주에서 상서로운 영지를 바쳤다. 2월 지진이 났다. 여름 4월 진성 토성이 달을 침범하였다. 크게 사면하였다. 봄 3월 청주에서 흰매를 바쳤다. 여름 5월 가뭄이 들었다. 6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가을 8월 죄인을 사면하였다. 곰 1월 청구 유성가 삼랑사 북쪽에 떨어졌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지진이 났다. 죄인을 사면하였다. 봄 3월 큰 눈이 내렸다. 여름 5월 도사를 금지하였다. 겨울 10월 나라 남쪽의 주군을 순행하였다. 중시 문량이 죽었다. 11월 왕이 백관잔을 지어 여러 신하들에게 보였다. 1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봄 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3월 이찬 위문을 중시로 삼았다. 당나라에서 사신 노원민을 보내 칙명으로 왕의 이름을 고치게 하였다. 여름 4월 온천에 행차하였다. 가을 8월 김유신의 처를 부인으로 봉하고 해마다 곡식 1000석을 주었다. 봄 2월 전사서 댄스쇼를 두었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니 현종이 누문에 나아가 접견하였다. 겨울 10월 당나라에 갔던 사신 김정종이 돌아왔는데 조서를 내려 왕을 표기장군 특진행좌위 위대장군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제군사 계림주자사 상주국 낙랑군공 신라왕으로 봉하였다. 중시 위문이 늙어서 물러나기를 청하여 이를 따랐다. 12월 크게 사면하였다. 개성을 쌓았다. 나 봄 1월 이찬 효정을 중시로 삼았다. 2월 상문사를 통문박사로 고쳐 표문을 짓는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왕자 김수충을 당나라에 보내 수기하게 하니 현종이 집과 비단을 내려 총애하고 조당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윤 2월 급찬 박유를 당나라에 보내 신년을 할애하게 하였다. 조산 대부 원외봉어를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여름
가뭄이 들고 백성들 사이에 전염병이 많이 돌았다. 가을, 삼량주의 산에 있는 상수리가 밤으로 변했다. 겨울 10월, 당 현종이 우리 사신을 내전에서 연회하였는데 칙명을 내려 재신과 사품 이상의 모든 관리가 참석하게 하였다. 봄 3월, 김풍후를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4월, 청주에서 흰 참새를 바쳤다. 5월, 사면하였다. 6월, 크게 가뭄이 들어 왕이 하서주 용명하게 거사 이효를 불러 임천사 연못 위에서 비를 빌게 하니 비가 열흘 동안 흡족하게 내렸다. 가을 9월, 태백성이 서자성을 가렸다. 겨울 10월, 유성이 자미성을 범하였다. 12월, 유성이 천창성에서 대미성으로 들어갔다. 죄인을 사면하였다. 왕자 중경을 태자로 봉하였다. 봄 1월, 유성이 달을 범하여 달빛이 없었다. 3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물을 바쳤다. 성정 왕후 엄정을 출궁시키고 비단 500필, 밭 200결, 조 1만석, 집 한 채를 주었는데 집은 강신공의 옛집을 사서 주었다.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기와가 날아갔으며 숭례전이 훼손되었다. 당나라에 들어가 신년을 할애한 사신 김풍후가 귀국하려 하자 원외랑 벼슬을 주어 돌려보냈다. 여름 6월, 가뭄이 들어 또 거사 이효를 불러 기도하게 하니 비가 왔다. 죄인을 사면하였다. 봄 2월, 의박사와 삼박사 각 한 명을 두었다. 3월, 새로운 궁을 지었다. 여름 4월, 지진이 났다. 6월, 태자 중경이 죽어 시호를 효상이라 하였다. 가을 9월, 당나라에 들어갔던 대감 수충이 돌아와 문선화, 십철, 72제자의 초상화를 바쳐 즉시 대학에 안치하였다. 17년. 봄 1월, 중시 효정이 물러나고 파진찬 사공을 중시로 삼았다. 2월, 왕이 나라 서쪽의 주군을 순행하며 위로하고 친히 노인과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를 위문하고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3월, 지진이 났다. 여름 6월, 황룡사탑에 벼락이 쳤다. 처음으로 물시계를 만들었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니 수중랑장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겨울 10월, 유성이 묘성에서 규성으로 들어가고 작은 별들이 많이 그 뒤를 따랐다. 청구가 감방 동북쪽에 떨어졌다. 한산주 도독 관내에 여러 성을 쌓았다. 봄 1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신년을 할애하였다. 가을 9월, 금마군 미륵사에 벼락이 쳤다. 19년 봄 1월, 지진이 났다. 상대등 인품이 죽어 대아참 배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3월, 이찬 순원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다. 여름 4월, 큰 비가 내려 산 13곳이 무너졌다. 우박이 내려 벼, 모종을 해쳤다. 5월, 담당 관청에 명하여 해골을 묻어주게 하였다. 완산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6월, 왕비를 왕후로 책봉하였다. 가을 7월, 웅천주에서 흰 까치를 바쳤다. 황충이 곡식을 해쳤다. 중시 사공이 물러나고 파진찬 물림을 중시로 삼았다. 가을 7월, 하슬라도의 장정 2,000명을 징발하여 북쪽 국경에 장성을 쌓았다. 겨울, 눈이 오지 않았다. 봄 1월, 중시 물림이 죽어 이찬 선종을 중시로 삼았다. 2월,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을 8월,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겨울 10월, 대나마 기민이를 당나라에 보내 새해를 축하하고 특산물을 바쳤다. 모벌군성을 쌓아 일본이 도둑질하는 길을 막았다. 봄 3월, 왕이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미녀 2사람을 바쳤다. 한 명은 포정으로 아버지는 남아 천승이고 한 명은 정환으로 아버지는 대사 충운이었다. 의복과 기구, 노비, 수레와 말을 주어 예우를 갖추어 보냈다. 현종이 말하기를 여자들은 모두 왕의 고모 자매들이니 본래의 풍속을 어기고 친족과 이별하게 하는 것을 짐이 차마 머물게 할 수 없다 하고 후하게 선물을 주어 돌려보냈다. 정환비에는 효성왕 6년 천보 원년에 당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여름 4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과아마 1필, 우황, 인삼, 아름다운 다리, 가발, 조하주, 어아주, 매에 장식하는 방울, 해표 가죽, 금은 등을 바치고 표문을 올려 말하였다. 신은 바다 모퉁이에 살며 땅이 멀고 구석진 곳에 처하여 본래 인어의 보배도 없고 파이른의 재화도 모자랍니다. 감히 지방의 산물을 가지고 천관을 더럽히며 둔하고 저는 제주로 용이 마구간을 더럽힙니다.
마음속으로 연나라의 돼지와 초나라의 닭과 비슷하다 여겨져 깊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더욱 식은땀이 납니다. 봄, 왕자 승경을 태자로 세웠다. 크게 사면하였다. 웅천주에서 상서로운 영지를 바쳤다. 2월, 김무훈을 당나라에 보내 신년을 할애하였다. 무훈이 돌아올 때 현종이 글을 내려 말하였다. 경은 매번 정월 초 하룻날을 맞아 대궐에 와서 조공하니 그 품은 뜻을 생각건대 깊이 가상하다. 또 바친 여러 물건을 받으니 모두 푸른 파도를 넘고 풀숲을 헤치고 온 것들로 물건이 정교하고 고와서 경의 마음을 깊이 드러내었다. 이제 경에게 비단 도포, 금띠 및 채색 비단과 흰 비단 합계 2,000피를 주어 정성껏 바친 것에 답하니 마땅히 수령하시오. 겨울 12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무를 바쳤다. 소덕왕비가 죽었다. 봄 1월 흰 무지개가 나타났다. 3월 눈이 내렸다. 여름 4월 우박이 내렸다. 중시 선종이 물러나고 이찬윤충을 중시로 삼았다. 겨울 10월 지진이 났다. 여름 4월 김충신을 당나라에 보내 신년을 할애하였다. 5월 왕의 동생 김흠지를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니 낭장을 제수하여 돌려보냈다. 봄 1월 죄인을 사면하였다.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신년을 할애하였다. 여름 4월 일길찬 위원을 대아찬으로 급찬 대양을 사찬으로 삼았다. 겨울 12월 영창궁을 수리하였다. 상대 등 배부가 늙어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안석과 지팡이를 내려주었다. 가을 7월 왕의 동생 김사종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박무를 바치고 아울러 표문을 올려 자제를 국학에 입학시키기를 청하니 조서로 허락하였다. 사종에게 과의를 제수하고 그대로 머물러 수기하게 하였다. 상대 등 배부가 늙어서 물러나기를 청하여 이를 따랐다. 이찬 사공을 상대 등으로 삼았다. 봄 1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신년을 할애하였다. 가을 9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봄 2월 왕의 조카 지만을 보내 당나라에 조회하고 작은 말 하승필, 개 1마리, 금 2,000냥, 머리카락 80냥, 해표 가죽 10장을 바쳤다. 현종이 지만에게 태복경을 제수하고 비단 100필, 자색 도포, 금으로 장식한 허리띠를 주고 머물러 수기하게 하였다. 겨울 10월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 박무를 바치니 현종이 물건을 차등 있게 주었다. 봄 2월 김지량을 당나라에 들여보내 새해를 축하하였다. 당현종이 태복 소경원 외치 벼슬을 주고 문이 없는 비단 60피를 내려주어 돌려보냈다.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바친 우황 및 금과 은 등의 물건은 표문을 살펴보아 모두 갖추어져 있다. 경이 나라는 사만이 사이좋게 지내며 오늘날 어질고 의로운 나라로 불리고 대대로 공로 있는 훌륭한 업적을 드러냈다. 문장과 예학에서 군자의 기풍을 퍼뜨린다. 성의를 가지고 진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왕에게 절개를 드러냈다. 한결같이 번국으로서 눌러 지키는 밧줄이요 참으로 충의의 몸가짐이여라. 어찌 다른 나라의 사나운 풍속과 같다고 말하겠는가? 더구나 의리를 그리워하고 능히 부지런하고 직분을 접아 공손함이 더 뛰어나니 산을 오르고 바다를 건너매 험하고 멀다고 게으름이 없으며 비단을 올리고 보배를 받침에 세월이 박매도 언제나 같았으며 우리 임금의 풍도를 지키고 모든 나라의 문장을 들이우며 이에 간절한 정성을 돌아보니 심히 가상하다 할 만하다. 짐이 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래도록 생각하며 야밤에 옷을 입고서 어진이를 기다리며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밝힘으로써 보이리라 생각했다. 경을 만나 진실로 함께하며 품은 바를 함께하고자 기다렸다. 지금 사신이 와서 병고에 휘둘리어 명을 거스르고 따르지 못함을 알게 되었으나 말과 생각이 멀어지고 거칠어져 부풀려지고 더해져서 우려하고 근심한다. 온화한 때가 되면 병이 나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경에게 문이 있는 비단 500필과 문이 없는 비단 2,500필을 내려주니 마땅히 받아 요긴히 취하시오. 여름 4월 사면하였다. 노인에게 술과 음식을 내렸다. 일본국 병선 300척이 바다를 건너 우리의 동쪽 변경을 습격하였으므로 왕이 장수를 시켜 군사를 내어 이를 크게 깨뜨렸다. 가을 9월 백관에게 명하여 정문에 모여 술에 쇠내 쏘는 것을 관람하도록 하였다. 겨울 12월
각간 사공, 이찬 정종, 윤충, 사인을 각각 장군으로 삼았다. 32년여 가을 7월 당 현종이 발해 말가리 바다를 건너 등주를 침범하자 태복원 외경 김사란을 귀국시켰다. 이어 왕에게 계부의 동삼사 영해군사를 더하여 제수하고 군사를 일으켜 발해의 남쪽 변경을 치게 하였다. 마침 큰 눈이 한 길 넘게 내려 산길이 막히고 좁아 사졸들 중 죽은 자가 과반이 되어 공 없이 돌아왔다. 김사라는 본래 왕족으로 일찍이 입조하여 공손하고 예의가 있었으므로 머물러 수기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국경을 나가는 임무를 맡긴 것이다. 겨울 12월 왕의 조카 지렴을 보내 당나라에 조회하고 은혜에 감사하였다. 당초 황제가 왕에게 암수 흰 앵무새 각 한 마리와 자주색 비단에 수놓은 도포, 금은으로 장식한 기물, 서상무늬 비단, 오색 비단 등 총 300여 단을 하사하였다. 왕이 표문을 올려 감사하며 말하였다. 삼가 생각건대 폐하께서는 천상을 본받아 개원하시고 성스런 글과 신묘한 무로 천년의 성운에 응하여 만물의 아름다운 상서로움을 이루셨습니다. 바람과 구름이 통하는 곳은 모두 지극한 덕을 받들고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은 함께 깊은 어짐을 입었습니다. 신은 복례산 영주산과 격리된 땅에 있으나 하늘 같은 자비가 멀리까지 흡족하고 중화와 떨어진 시골에 있으나 성스런 은택이 그윽한 곳까지 미쳤습니다. 엎드려 옥 같은 그를 보고 무릎 꿇고 옥함을 열어보니 높은 하늘의 비와 이슬을 머금고 오색의 봉황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말 잘하고 지혜로운 영문은 희고 푸른 두 가지 묘함이 있어 혹은 장안의 즐거움을 일컫고 혹은 성주의 은혜를 전하며 비단과 채색 문장과 금은 보패 장식은 보는 자의 눈을 찬란하게 하고 듣는 자의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그 정성을 바친 공을 따져보면 실로 선조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 비상한 총애를 내려주심이 보잘것없는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니 작은 공로가 티끌과 같은데 무거운 은혜는 산악과 같습니다. 분수를 헤아려 보건대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제가 지렴을 내전에서 연회하고 비단을 내려주었다. 봄 1월 백관들에게 명하여 친히 북문으로 들어와 임금에게 말씀을 올림하게 하였다.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던 좌영군이 원외장군 김충신이 표문을 올려 말하였다. 신이 받잡은 명은 신으로 하여금 부절을 가지고 본국이 군사를 일으켜 말가를 토벌 제거하게 하고 일이 있으면 이어서 아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성지를 받든 이후 맹세코 장차 명을 바치려 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교체할 사람 김효방이 몸이 죽어 문득 신이 머물러 수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의 본국 왕은 신이 오랫동안 조정을 모셨으므로 사신인 종질 지렴을 보내 신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도착하였으니 신은 즉시 돌아가야 합니다. 매번 전에 받잡은 명을 생각하며 밤낮으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폐하께서 앞서 제서를 내려 본국 왕 흥광에게 영해군 대사를 더하고 깃발과 부절을 주어 흉악한 무리를 토벌하게 하셨으니 황제의 위엄이 임하여 비록 멀리 있으나 가까운 듯하여 임금에게 명이 있으면 신하가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저 오랑캐들도 헤아려 보면 이미 재앙을 뉘우치고 있을 것이나 악을 제거함은 근본을 힘쓰는 것이고 법을 펴는 것은 오직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내는 의리는 3번 이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적을 놓아주는 근심은 후대에 끼치게 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이 귀국하는 인편에 부사로서 신을 빌려주어 천자의 뜻을 다 가지고 다시 먼 나라에 펴게 하소서. 어찌 다만 이 노여움이 더욱 떨쳐질 뿐이겠습니까? 진실로 또한 무부사들의 사기를 북돋워 반드시 그 소굴을 뒤엎고 이 거친 모퉁이를 평온하게 하여 드디어 신의 작은 정성을 펴고 국가에 큰 이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신등이 다시 뗏목을 타고 창해로 나아가 승전보를 대궐에 바쳐 터럭만큼의 공을 바치고 비와 이슬 같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신이 바라는 바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도모해 주십시오. 황제가 이를 허락하였다. 여름 4월 대신 김당갈단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신년을 할애하였다. 황제가 내전에서 접견하고 잔치를 베풀었으며 위위소경을 제수하고 붉은 도포, 평 많은 대 및 비단 60피를 주었다.
앞서 왕의 조카 지렴을 보내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말 2필, 개 3마리, 금 500냥, 은 20냥, 포 60필, 우왕 20냥, 인삼 200근, 머리카락 100냥, 해표 가죽 샵엿장을 바쳤다. 이에 이르러 지렴에게 홍려 소경원 외치 벼슬을 주었다. 봄 1월 형옥성이 달을 범하였다. 김희충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신년을 할애하였다. 2월 부사 김영이 당나라에서 죽어 광록소경을 추증하였다. 의충이 돌아왔는데 칙명으로 폐강 이남의 땅을 내려주었다. 35년 7일 36년 여름 6월 사신을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 신년을 할애하고 이어 표문을 붙여 감사함을 진술하며 말하였다. 엎드려 은혜로운 칙명을 받으니 폐강 이남의 땅을 내려주셨습니다. 신은 바다 끝에 살며 성스런 조정의 교화를 입어 비록 붉고 흰 마음은 있으나 공효를 바칠 길이 없었고 충정과 고듬을 일삼았으나 수고로움이 상을 받을 만하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시고 해와 달 같은 조서를 바라시어 신에게 토지를 주시고 신의 읍거를 넓혀주시니 드디어 개척할 기약이 있게 되고 농사와 양잠이 제 곳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은 비단 같은 말씀을 받들고 깊은 영광과 총애를 입어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도 위로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겨울 11월 사신을 보내 종동생 대하찬 김상을 보내 당나라에 조회하게 하였으나 길에서 죽었다. 황제가 매우 슬퍼하며 위위경을 추증하였다. 이찬 윤충, 사인, 영수를 보내 평양과 우두 두 주의 지세를 검토하게 하였다. 개가 성이 고루에 올라가 3일 동안 짖었다. 봄 2월 사찬 김포지를 당나라에 보내 신년을 할애하고 또 박무를 바쳤다. 왕이 붕어하였다. 시호를 성덕이라 하고 2차사 남쪽에 장사 지냈다.